후보자님 어제 제 질의 때 답변을 따님의 2000년부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은 4,200만 원인데 현금 자산이 1억 900만 원이 증가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후보자님께서 이게 사모님께서 따님의 계좌를 이용해서 펀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예. 아직도 사모님이 그 계좌를 이용해서 펀드 내지는 주식 투자에 그 계좌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저기 되게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융 상품에 가입해가지고 그 수익률이 조금 높게 얻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왜 사모님 명의로 안 하고 따님 계좌를 이용해서 하지요? 제 처는 제 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를 운용하고 저희들이 재산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딸은 외국에 주로 또 생활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처가 딸 계좌를 운용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제 후보자님 말씀하시기에는 저게 그 소득에 비해서 현금 자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 사모님 돈을 따님 계좌에 넣어서 그걸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딸 명의의 계좌가 대개 은행에 뭐 3개월짜리 상품이라든지 6개월짜리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운용하고 있고 제 처는 또 처 명의로 된 계좌를 운용하고. 그러면 후보자님 저게 소득은 4,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억 900만 원 증가한 이 6천만 원 부분은 펀드나 금융 상품 소득 때문에 6천만 원이 늘어났다 이런 취지 주장을 하신 건가요? 어제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늘어난 6천만 원이 따님 자산이 아니고 그 사모님 자산이다 이렇게.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요? 정확히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 6천만 원이 현금 소득에 비해서 현금 자산이 지금 6천만 원 이상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딸의 연주 활동으로 인한 소득 플러스 그다음에 은행의 금융 상품에 투자해 가지고 그게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의한 증가액입니다. 저게 사모님 돈이 저쪽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예,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소득이 4,200만 원이란 말씀이에요. 지금 소득 4,200만 원 신고를 했는데 현금 자산이 6천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거를 금융 소득이 그러면 현금 자산은 적으니까 저거 플러스 저걸 그대로 저축을 계좌에 한다고 하더라도 6천만 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소득이 무슨 소득이냐 이거예요. 저희들은 그 소득을 그대로 신고한 것입니다. 그 소득이니까 무슨 소득이냐고요. 그게 그 따님 소득 4,200만 원은 신고를 했는데 현금 자산이 1억 900만 원이 증가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6천만 원 이상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슨 소득이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재산 등록 과정을 확인해 보니까 재산 등록 과정에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조회한 금액이 회신되어 옵니다. 그 회신되어 오는데 아마 21년도에 회신에서 하나 누락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저는 이제 회신되어 온 거를 신고를 했는데 2022년도의 증가액 중에서 사실은 2021년 연말에 있던 계좌가 사실은 2천만 원이 있는데 거기 그때 금융조회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빠졌던 것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후보자님 그러면 어제 해명한 거하고 또 다른 해명은 오늘 내놓네요. 그러니까 어제 해명은 사모님 돈을 저쪽으로 넣어서 했다 이렇게 저한테 해명을 해서 제가 그리 알고 질문을 했는데 오늘 해명은 이 늘어난 6천만 원이 그 전에 계좌가 있었고 소득이 있었는데 그거를 누락했던 부분을 추가해서 이 6천만 원이 늘어났다. 지금 이렇게 해명이 또 바뀐 건가요? 아니, 저는 어제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관보를 보시면 계좌 2022년도에 계좌 개설일이 2021년 12월로 되어 있는 계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금융 회신 법원에서 전체적인 통합 시스템에서 온 회신 자료를 보고 등록을 그대로 하는데 저희도
어떻게 해서 이래 늘었는지를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니까 2022년도에 2021년도에 개설되어 있는 계좌가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게 금융 거래 쭉 오는 거에서 하면 빠질 수가 없는데 그게 왜 빠졌을까요? 그거는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등록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 후보자님 그 빠진 계좌에 그 들어있던 이 예금이 얼마였습니까? 제 기억에 2천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2천만 원.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4천만 원 차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4천만 원은 어떤 소득원인가요? 여기 앞에서 2천만 원이 빠지면 계산이 대충 저희들 보기에는 맞는 거로 계산이 아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 전체가 4,200만 원이라니까요. 근데 현금 자산 쌓인 게 지금 6천만 원 넘게 쌓였어요. 그러면은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해의 것으로. 아닙니다. 1억 900만 원이 증가했고 소득이 4,200만 원이기 때문에 6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 그 6천만 원 증가 중에서 2천만 원이 그 전해로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그 6천이 그래 되면 그 4천이 되지 않습니까? 4천이 되면 앞에 2천을 앞에가 또 2천이 있으니까 증가액이 2천이 되는 거. 자, 후보자님 그 따님 이 계좌 이 거래 내역 이거를 좀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꾸 이 후보자님의 가장 큰 문제는 뭘 해명을 하면은 그게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자꾸 이 해명 내용이 자꾸 바뀝니다. 어제 해명에 비해서 오늘도 또 달라져서 굉장히 예, 다음 존경하는 서동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질의했던 거 이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4천만 원 소득이 있었다고 하는 그 부분은 그 소득 안에 따님의 펀드 사업 이자 소득을 전부 합쳐서 그게 4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지금 현금 자산이 1억 900이잖아요. 그 6천만 원에 대한 지금 소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6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누락된 거를 이제 거기에 포함시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네, 근데 그 누락된 게 2021년도께 누락이 된 겁니다. 2021년께. 근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2019년부터 2019년 12월 31일 그 자산하고 2022년 31년 자산을 대비를 했기 때문에 2021년에 누락된 2천만 원은 2022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2천만 원 공개가 될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6천만 원이 지금 늘어난 거예요. 이 6천만 원이 어떻게 된 거냐? 제가 보기에는 어제 우리 후보자님 답변 중에 배우자가 딸의 계좌를 관리하고 딸의 계좌로 투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저는 배우자가 딸의 계좌를 가지고 배우자의 돈을 그리 넣어서 관리했다 이렇게 저는 들어.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제가 의문을 갖는 거는 이 6천만 원 출처 부분을 확인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게 배우자께서 따님의 계좌에 배우자의 돈을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닌가요? 예,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취지로 저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딸의 계좌를 처가 펀드 관리하는 투자를 했다는 거지. 거기에 저희 재산을 넣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6천만 원은 어디에서 난 겁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내 확인해서 지금 2천만 원 누락까지 오늘 답변이 나왔는데 아직도 더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신 말씀 그 기간에 정확한 증가액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매년 증가액이 전부 다 계산이 된다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준 돈이 없습니다. 배우자께서 만일 따님의 계좌로 돈을 집어넣어서 이 활용을 했다 그러면은 이 6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넣은 게 맞다면 당연히 증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증여라면은 지금 증여세 탈루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그 계좌 거래 내역을 좀 제출을 하셔서 이게 어떻게 이 6천만 원이 늘었는지 이 부분을 소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